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희 유미경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비가 네. 와가지고 비 네. 피해들은 없으셨어요? 저희는 없지만 마음으로 피해 받으신 분들 동참하고 네.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준비한 음악이 그 애니메이션 OST거든요. 오, 애니메이션에서 명대사로 나왔던 대사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네. 퀴즈인가요? 네. 네. 두 분이 맞춰보세요. 네. 네. 소중한 시간을 진짜 자신을 끌어내는 데 쓰세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인사이드 아웃. 땡! 땡. 소울에 나온 대사예요. 안 봤어요. 아, 그러면 다시 다른 네. 문제. 당신을 모르는 채로 100년을 사느니 차라리 당신을 알고 지금 죽는 게 나아요. 신데렐라? 선주. 땡! 막 찍어 그냥. 포카운타스요. 아, 하쿠나 마타타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죠? 라이온킹? 다 잘 될 거야. 오, 라이온킹. 딩동댕! 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이 모든 꽃 중에서 가장 드물고 가장 아름다운 법이란다. 힌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외국 오늘 건가요? 준비한 게 디즈니 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인어공주. 땡, 뮬란입니다. 뮬란 봤는데. 이거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인사우드 아웃. 땡. 단골인데 인사이드 아웃. 곰돌이 푸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돼. 마지막으로 들어왔어도 최선을 다한 거야. 달려라 하니. 땡. 너무 어려운데요. 그쵸? 잘 기억 안 나죠? 주토피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곡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소중한 시간을 진짜 자신을 끌어내는 데 쓰세요.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이 나왔던 소울이랑 주토피아, 뮬란, 그리고 또 한 곡이 뭐였죠? 아무튼 이렇게 보죠. 네. 네. 열린 음악부터 들으시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yself, but I'll just
네, 주토피아의 Try Everything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 형제 동화 전집 계속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하얀 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비밀도 그가 풀지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그 비밀들을 그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식탁의 그릇들이 깨끗이 치워지고 왕 혼자 남게 되면 그는 충직한 시종 한 사람에게 접시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늘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날라오는 시종조차도 거기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시종이 물러간 뒤에야 뚜껑을 열고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왕의 이런 습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시종이 그 접시를 자기 방으로 가져가 문을 꼭 잠근 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접시 위에는 하얀 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종은 맛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뱀을 한 토막 썰어 입속에 넣자마자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몇 마리의 참새들이 자기네들끼리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참새들은 들판과 숲에서 자기네가 본 광경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뱀을 먹고 난 후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왕비가 가장 아끼던 아름다운 반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비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그들의 방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시종이 반지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시종을 불러 무서운 얼굴로 닥달을 하면서 만일 다음날 아침까지 범인의 이름을 대지 못한다면 그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처형시켜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종이 자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왕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시종은 왕궁 정원으로 나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며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좋은 방도가 없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때 시종의 눈에 정원을 가로지르며 흘러내리는 시냇물가에서 몇 마리의 오리가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오리들은 부리로 깃털을 쪼아대면서 자기네들끼리 은밀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시종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땅바닥에서 먹을 것을 쪼아대며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뱃속에 무거운 게 들어있어. 모기를 너무 급히 먹다가 왕의 방 창문 밑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꿀떡 삼켜버렸거든. 시종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리의 목을 움켜쥐고는 왕궁 주방으로 가서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은 통통하게 살이 쪄서 잡아먹기에 아주 그만이요. 요리사는 두 손으로 오리의 무게를 달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 염치 없이 먹어대서 아주 통통하군. 구워 먹기에 아주 제격이야. 그러고는 오리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오리의 뱃속에서 왕비의 반지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시종은 자신의 무죄를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데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고 또 어떤 자리를 원하든지 그 자리에 앉혀줄 테니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종은 그런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말 한 마리와 여행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종은 얼마 동안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 부탁을 들어주어 그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연못 옆을 지나가다가 3마리의 물고기가 갈대밭에 갇힌 채
물 쪽으로 가려고 허덕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물고기들이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이 불쌍해서 말에서 내려 물고기들을 물속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기쁨에 겨워 파닥거리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해준 걸 잊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가 다시 말을 타고 얼마쯤 가는데 발 밑에 모래땅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을 세우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개미왕이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눈치 없는 짐승을 탄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좀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멍청한 말이 그 무거운 발굽으로 우리 백성을 마구 짓밟고 있으니 말이야. 이 소리를 들은 시종은 자기 말을 그 오솔길로 비켜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개미왕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겠소. 언젠가 꼭 보답을 할 거요. 그 오솔길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숲에서 그는 까마귀 부부가 둥우리에 앉아서 자기네 어린 새끼들을 둥우리 밖으로 밀어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까마귀 부부가 새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너희들은 놀면서 먹이만 축내는 놈들이야. 이제 너희들에게 줄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 이제 너희들도 혼자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어서 나가. 불쌍한 새끼 까마귀들은 땅바닥에 내려앉아 날개를 퍼덕이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힘없는 어린 새끼들이에요. 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광경을 본 그는 말에서 내려 차고 있던 검으로 자기 말을 죽여서 그 새끼 까마귀들에게 먹으라고 먹이로 주었습니다. 새끼 까마귀들은 말의 시체에 달려들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잊지 않겠어요. 언젠가 꼭 보답을 하겠어요. 이제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 큰 도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녀서 여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탄 사나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공주님이 남편감을 찾고 있다. 구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그 일을 무사히 해내지 못한다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했다가 헛되이 목숨을 잃은 터였습니다. 그 젊은 시종은 공주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 앞에 나아가 공주의 신랑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그를 바다로 데려가 그의 눈앞에서 금반지 한 개를 바닷속에 빠뜨렸습니다. 왕은 그에게 바다 밑바닥에서 그 반지를 건져오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반지를 건져오지 못할 경우 그대는 저 파도 속에서 빠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은 잘생긴 그 젊은이를 딱하게 여기면서 그를 혼자 바닷가에 남겨두고 모두 떠났습니다. 그가 해변에 서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3마리의 물고기가 그가 있는 쪽으로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지난번에 그가 구해준 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입에 조개 하나를 물고 있다가 그것을 시종의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시종이 그것을 집어들고 벌려보니 그 안에 왕이 떨어뜨렸던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척 기뻐하며 그것을 들고 왕에게 갔습니다. 젊은이는 왕이 약속한 대로 자기를 공주와 결혼시켜주리라 기대했으나 거만한 공주는 신분이 낮은 젊은이를 깔보고는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주는 정원으로 내려가 기장이 가득 담긴 자루 10개를 풀밭에다 쏟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이 곡식알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자루에 다 담아놓아야 해요. 시종은 정원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까 궁리해 보았지만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글픈 심정으로 앉아 내일 아침에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첫 햇살이 정원에 내리비칠 무렵 그는 그 많은 기장이 한 톨도 남지 않고 10개의 자루에 담겨 한 줄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만났던 개미왕이 수많은 개미들을 이끌고 와서 밤새 부지런히 그 곡식들을 자루 속에다 모아준 것입니다. 공주는 정원으로 나왔다가 젊은이가 그 일을 해낸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래도 공주의 거만한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 2가지 일을 무사히 해냈다고 해도 생명의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오지 못하면 댁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시종은 그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로 그 나무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멀리 가보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미 3개의 왕국을 거쳐온 그는 숲속에 이르러 어느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황금사과 한 알이 그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3마리의 까마귀가 그에게로 날아오더니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해준 새끼 까마귀들이에요.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당신이 황금사과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건너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세상 끝으로 날아가 그 사과를 가져왔어요. 시종은 기쁨에 넘쳐 공주가 살고 있는 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공주에게 황금사과를 건네주었습니다. 공주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래야 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생명의 사과를 둘로 쪼개 각기 반쪽씩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공주의 가슴은 갑자기 그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Pan was right, growing up's a waste of time. So I think I'll fly away, set a course for brighter days. Find the second star, I'm soaring, then straight on to the morning. I know that I'll be fine, 'cause I know Peter Pan was right. Just a lost boy in a small town. I'm the same kid, but I'm grown now. Trying to make it out, but I don't know how. Wish that I was young, what have I become? Now it's late night and I'm at home, so I make friends with my shadow and I play him all the sad, sad songs. And we don't talk, but he sings along like, ooh, fairy tales are not the truth. What am I supposed to do? I guess Peter Pan was right, growing up's a waste of time. So I think I'll fly away, set a course for brighter days. Find the second star, I'm soaring, then straight on to the morning. I know that I'll be fine, 'cause I know Peter Pan was right. Days feel like a blur now, still feel 18 but I'm burnt out. So daydream of what I could be if I turn back time to a storyline where my mom read me a tale where a couple kids, one girl and a sailor met a boy in green. I thought it'd be me, but I guess that dream wasn't meant to be. Like, ooh, fairy tales are not the truth. What am I supposed to do? I guess Peter Pan was right, growing up's a waste of time. So I think I'll fly away, set a course for brighter days. Find the second star, I'm soaring, then straight on to the morning. I know that I'll be fine, 'cause I know Peter Pan was right. And I don't care if I never land, 'cause the distant sky's always better than my life right now.
up, so wasted time. So I think I'll fly away, set a course for brighter days. Find the second star, I'm soaring, then straight on to the morning. I know that I'll be fine, 'cause I know Peter Pan was right. 들으신 곡은 앤슨 세아브라의 피터팬 was right였습니다. 아유, 노래 노래. 들으면서 네. 졸렸어요. 우리 친구들 다 주무시는 건 꿈나라 아니겠죠? 가버렸나? 네. 잔잔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차분하니 되게 네. 좋네요. 하얀 뱀이 지혜를 상징할까요? 원래 뱀은 그런 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네. 많이 등장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원래 뱀 하면 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뱀처럼 사악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하네요. 네. 지혜샘이네. 지혜가 지혜로워. 네. 그렇다면 하얀 뱀은 다른 뜻일까요? 그냥 뱀이랑 하얀 뱀이랑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그 하얀 뱀은 그 약, 네. 백사. 백사는 백사하고 청사가 있는데 그런 그 뱀류들은 이제 약으로 귀한 약재로 쓰이는 그런 걸로도 나와 있죠. 네, 네. 그냥 뱀과 하얀 뱀이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거짓말과 하얀 네. 거짓말이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하얀 뱀을 먹음으로 인해서 귀로 들렸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제가 신비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었었는데 네. 그 뱀을 먹은 거는 그 왕이 아니었나요? 왕은 계속 먹고 있었죠. 네. 근데 시종이 몰래. 시종이 그럼 시종이 몰래 훔쳐 먹었죠. 훔쳐 먹은 거였어요. 네. 저는 왜 시종이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겼지? 나는 왕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뚜껑 덮인 거를 네네. 시종도 몰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왕이 그걸 백사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종이 그런 능력이 생겼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문까지 걸어 잠그고 몰래 먹었던 아. 그 부분을 못 들으셨다. 그쵸? 졸았나 봐요. 만약 동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가장 쉽게는 내 주변에 있는 반려견 네네. 뭐 이런 맞아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네,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었고요. 반려동물의 네. 이야기들. 네. 그리고 한순간에는 그 알사탕 그림책 알사탕이 네.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 동동이가 이렇게 계속 강아지 이야기도 듣고 소파 이야기도 듣고 막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네. 재밌는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생명의 사과? 네. 그런 내용도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릴 책에서도 그 사과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빨리 네네. 들어봐요. 네네. 자,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잠시만요. 네네. 저희 선희쌤의 목소리가 나오는 우리 손칼국수 합창 광고 들어왔었죠. 네. 네, 단원 FM에. 들어보세요. 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손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아유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손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와, 우리도 데려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녹음 멋지신데요. 단원 FM에 이런 광고도 많이 들어와서 단원 FM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첫 광고였어요. 네. 좋네요. 광고도 더 발전하겠죠? 네.
네, 그 첫 광고에 우리 선희쌤께서 특별히 초대되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겁없는 왕자고요. 내용이 조금 긴 관계로 제가 중간에서 끊고 뒷부분은 지혜쌤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왕자님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겁이 없는 왕자님은 생각했어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 그곳은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신기한 일을 많이 볼 수 있을걸? 왕자님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 상관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어느 거인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왕자님은 피곤해서 좀 쉬려고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거인의 집 마당에 놀이기구가 보였어요. 구주회의 놀이에 쓰는 공과 핀이었는데 공이 엄청나게 컸어요. 여기서 구주희는 오늘날의 볼링과 비슷한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핀이 사람 키만 했으니까요. 불쑥 왕자님은 놀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핀을 쭉 세워놓고 공을 떼구르르 굴렸습니다. 핀이 쿵 쓰러지면 환성을 질렀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지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거인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크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핀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거인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꼬맹아! 어떻게 내 핀을 가지고 놀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거야? 왕자님이 위를 올려다보았더니 거인이 보였어요. 왕자님은 말했어요. 이런 멍청이, 너만 팔 힘이 센 줄 아니?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거인은 내려와 왕자님이 구주희를 하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한참 구경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면 생명의 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주렴? 왕자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야. 아내가 될 아가씨가 사과를 갖고 싶어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지만 나무를 못 찾았단다. 난 찾을 수 있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과를 따가지고 오는 걸 막을 수 없을걸?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무가 있는 정원에는 빙 둘러 쇠창살이 쳐져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어. 짐승들은 나란히 앉아 보초를 서는데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거인의 말에 왕자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들여보내줄 거야. 그래? 하지만 정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 나무에 열린 사과가 빤히 보여도 사과는 아직 그림의 떡이야. 사과 앞에 둥그런 고리가 걸려 있거든. 사과를 따려면 반드시 고리에 손을 집어넣어야 해.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러지 못했지. 왕자님이 말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왕자님은 거인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넘고 들판과 숲을 지나 드디어 신기한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사나운 짐승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수그리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가까이 가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왕자님은 짐승들을 훌쩍 뛰어넘어 쇠창살 담장을 타고 올라가 무사히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나뭇가지에는 빨간 사과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왕자님은 생명의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사과 앞에 고리가 걸려 있었지만 왕자님은 힘들이지 않고 손을 집어넣어 사과를 땄습니다. 그러자 고리가 팔을 조이며 엄청난 힘이 한꺼번에 핏줄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왕자님은 사과를 따가지고
나무를 내려왔어요. 하지만 쇠창살 담장을 다시 기어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다란 대문을 잡고 살짝 흔들었지요. 그러자 우르릉 소리가 나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왕자님이 대문을 나오자 대문 앞에 앉아있던 사자가 일어나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사납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왕자님이 주인이라도 되는 듯 얌전하게 따라왔지요. 왕자님은 거인에게 사과를 주면서 말했어요. 봐, 쉽게 가져왔지? 소원이 금세 이루어지자 거인은 좋아하며 얼른 아내가 될 아가씨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달라고 했던 사과를 주었지요. 하지만 아름답고 영리한 아가씨는 거인의 팔에 고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팔에 고리가 없잖아요. 거인이 말했어요. 집에 가서 가져오면 돼요. 거인은 만약 약한 인간이 고리를 순순히 내놓지 않아도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인이 고리를 달라고 하자 왕자님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거인이 말했어요. 사과가 있는 곳에 고리도 있어야 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거인은 왕자님과 한참 싸웠지만 왕자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어요. 고리에 깃든 마법의 힘 때문에 왕자님의 힘이 아주 세졌거든요. 그러자 거인은 꾀를 내어 말했어요. 싸우니까 덥다. 너도 그럴걸? 강에서 수영을 하며 땀 좀 식히자. 그러고 다시 시작하자. 왕자님은 거인과 같이 강으로 갔어요. 속임수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왕자님은 옷을 벗고 팔에서 고리를 뺀 다음 강물 속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고리를 움켜쥐고 냅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눈치를 채고 당장 쫓아와 고리를 빼앗아 주인에게 주었답니다. 그러자 거인은 떡갈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왕자님이 옷을 입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와락 덤벼들어 왕자님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장님이 된 불쌍한 왕자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다시 다가와 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왕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인은 왕자님을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데려가 세워놓았어요. 거인은 생각했어요.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테니까 그때 고리를 빼앗아야지.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자가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사자는 왕자님의 옷을 물고 조금씩 뒤로 잡아당겼어요. 이윽고 거인이 죽은 왕자님의 고리를 빼앗으려고 왔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된 거인은 화가 나서 혼잣말을 말했어요. 약한 인간 하나 없애지 못하다니. 거인은 왕자님의 손을 잡고 다른 길을 걸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나쁜 속셈을 눈치챈 사자가 이번에도 주인을 구해주었답니다. 낭떠러지 끝에 이르자 거인은 눈먼 왕자님의 손을 놓고 혼자 둘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사자가 떠미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가 떨어져 박살이 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충성스러운 사자는 주인을 낭떠러지에서 끌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데려갔습니다. 시냇가에는 나무가 있었어요. 왕자님이 바닥에 앉자 사자는 앞발에 물을 적셔 왕자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눈을 적시자 왕자님은 어렴풋이 앞이 보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곁을 스쳐 날아가다가 나무에 쿵 부딪혔어요. 하지만 새가 물속에 몸을 담가 목욕을 하고 다시 포로르 날아오르더니 나무들 사이를 싹싹 피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이 다시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왕자님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왕자님은 허리를 숙여 얼굴을 씻고 물속에 얼굴을 푹 담갔답니다. 몸을 일으키자 모든 게 보였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눈이 더 맑고 밝아졌다니까요. 왕자님은 하늘의 크나큰 은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왕자님은 마법에 걸린 성 앞까지 왔습니다. 성문 앞에 한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아가씨는 자태가 곱고 얼굴도 예뻤지만 온몸이 새까맸어요. 아가씨가 말을 걸었어요. 아, 당신이 나쁜 마법에 걸린 나를 풀어줄 수만 있다면. 왕자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마법에 걸린 성에 있는 큰 방에서 사흘 밤을 보내야 하는데 겁내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심하게 괴롭혀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참고 견디면 나는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거든요. 왕자님은 말했어요. 겁나지 않습니다. 해보겠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요? 왕자님은 기분 좋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왕자님은 커다란 방에 앉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지죽은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사방 구석에서 작은 악마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악마들은 방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불을 피우고 카드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왕자님을 아예 못 본 것처럼 행동했다니까요. 이윽고 놀이에서 진 한 악마가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우리 무리가 아닌 놈이 여기 있어. 그놈 때문에 내가 진 거야. 다른 악마가 말했어요. 저기 난로 뒤에 숨어있는 놈 내가 갈 테니 기다려. 고함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하지만 왕자님은 겁내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이윽고 악마들이 펄쩍 뛰어 왕자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때로 달려드는 바람에 막을 수도 없었어요. 악마들은 왕자님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또 꼬집고 찌르고 때리고 괴롭혔지요. 하지만 왕자님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윽고 동틀 무렵이 되자 악마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자님은 기진맥진해서 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날이 밝자 새까만 아가씨가 생명의 물이 든 작은 병을 가지고 왔어요. 아가씨는 생명의 물로 왕자님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아픔이 씻은 듯 가셨어요. 오히려 핏줄 속에 새 힘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아가씨가 말했어요. 하룻밤을 무사히 견뎌내셨군요. 하지만 아직도 이틀 밤이 더 남았어요. 아가씨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발이 하얘졌어요. 다음 날 밤 악마들이 다시 나타나 카드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악마들은 또 왕자님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어요. 전날 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때려서 왕자님은 그만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이 묵묵히 다 참자 악마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동쪽 하늘이 밝게 밝아오자 아가씨가 와서 생명의 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까지 하얘졌어요. 왕자님은 아주 기뻤어요. 하지만 하룻밤을 더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제일 끔찍했어요. 악마들이 다시 나타나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있어? 숨이 멎을 만큼 괴롭혀주마. 악마들은 왕자님을 찌르고 때렸어요. 이리저리 던지기도 했고요. 또 팔다리를
찢어 놓으려고는 듯 마구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왕자님은 신음도 하지 않고 다 참았답니다. 마침내 악마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왔지만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었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생명의 물로 왕자님의 몸을 적셔주었어요. 아예 물을 왈칵 쏟아붓기도 했지요. 그러자 왕자님은 갑자기 아픔이 씻은 듯 가셨어요. 오히려 자고 난 것처럼 기운이 났지요. 눈을 떴더니 아가씨가 곁에 서 있었어요. 아가씨가 눈처럼 하얗고 밝은 햇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계단 위에서 칼을 3번 휘두르세요. 그럼 마법이 다 풀린답니다. 왕자님이 그렇게 하자 성 전체가 마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아가씨는 부유한 공주님이었어요. 시종들이 커다란 방에 상을 차려놓았다고 하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모두들 기뻐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Say it's alright. Say it's alright. It's alright. Have a good time. 'Cause it's alright. Oh, it's alright. Now listen to the beat. Kinda pat your feet. You got soul. Everybody knows that it's alright. Oh, it's alright. When you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feeling sad like so many of us do, just hum a little song, make like you're gold, and surely something's gotta come to you. Say it's alright. Say it's alright. It's alright. Have a good time. 'Cause it's alright. Oh, it's alright. Now everybody clap your hands. Give yourself a chance. You've got soul. Everybody knows that it's alright. Oh, it's alright. Oh, it's alright. Now everybody clap your hands. Give yourself a chance. 'Cause you've got soul. Let me say it again. You've got soul. You've got soul. And everybody knows that it's alright. 소울 OST에 나오는 It's Alright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물의 요정 들려드릴게요. 어린 오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이에 넋이 빠진 두 아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우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물 밑바닥에 살고 있던 물의 요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물의 요정은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의 요정은 누이 동생에게 어지럽게 헝클어진 더러운 아마실로 옷감을 짜고 밑바닥이 없는 물통으로 물을 길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오빠는 뭉툭한 도끼로 나무를 패야 했습니다. 또한 돌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어느 일요일에 물의 요정이 교회 간틈을 타서 도망을 쳤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물의 요정은 아이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번개처럼 쫓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물의 요정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누이 동생은 등 위로 소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소는 빳빳한 털이 수없이 박힌 커다란 산으로 변했습니다. 물의 요정은 그것을 타고 넘느라 낑낑대야했습니다. 물의 요정이 산을 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오빠가 등 뒤로 빗을 던졌습니다. 빗은 이빨이 수없이 나 있는 커다란 산으로 변해 물의 요정은 이빨을 움켜잡고 낑낑대면서 힘겹게 산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등 뒤로 거울을 던졌습니다. 거울은 유리산이 되었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요정은 유리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의 요정은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끼로 유리산을 2토막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끼를 가지고 왔을 때는 아이들이 달아난 지 한참 뒤였습니다. 할 수 없이 물의 요정은 터벅터벅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 봐.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소리가 안 나. 그래 안녕. 장갑을 끼는 게 낫겠다. 보아, 감춰졌잖아. 느낌이 없어요. 남이 보면 안 돼. 같이 눈사람 만들래? 아니면 자전거 탈래? 이제는 나도 지쳐가나봐. 벽에다 말을 하며 놀고 있잖아. 조금 이따가 봐. 사실은 조금 외로워. 텅 빈 방에선 시계 소리만 들려. 너무 무서워요. 점점 더 강해져요. 자꾸 신경 쓸수록 더 나빠질 뿐이야. 제발 진정 좀 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제발요. 다친단 말이에요. 2주 후에 봐요. 꼭 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엘사. 엘사 언니, 제발 대답 좀 해봐. 모두가 위로해줘서 용기 내려고 노력 중이야. 나 항상 기다려. 문 열어줘. 이젠 둘뿐이야. 언니하고 나. 앞으로 어떡해. 같이 눈사람 만들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뭐예요 이게? 네, 가사? 겨울왕국에서 나왔던 대사. 그 대사. 아니 번역본으로 듣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노래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극장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극장에서 그 겨울왕국 봤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네. 저는 저는 음악을 틀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서 지금 봤잖아요. 여기서 자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은 오전에 저희 공부한 것 중에 장화홍련전을 공부했는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네요. 우리 아까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이야기 제목이 겁없는 왕자. 겁없는 왕자. 겁없는 왕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물의 요정. 네. 거기에서는 이야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지혜쌤이 읽은 그 물의 요정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짧은 그 글에서 여러 가지 제목의 옛 이야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오누이,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그것도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뭐 홀레 할머니, 그런 것도 생각이 났었고, 그 다음에 장화홍련전, 그것도 정말 생각이 났었고요. 여러 가지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의 어떤 화소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물의 요정은 이름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나쁜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나쁜 이미지의 물의 요정이 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를 간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뜬금없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어요. 물의 요정이 누구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게요. 아니 그 역할을 볼 때는 홀레 할머니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었는지. 좋은 분이잖아요. 네, 홀레 할머니는 어떤 그 합당한 대우나 이런 그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물의 요정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교회를 또 간다는 그런 뜬금없는. 회개하러. 그리고 뭐 두 번째 읽었던 저하고 지혜생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었던 거기에서도 왕자님이 하느님에 대한 그런 거를 언급을 하잖아요. 생명의 나무 얘기 나올 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그랬나? 뭐 알게 되었다고 했나? 뭐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네요. 그리고 또 생명의 나무, 이거는 또 신화 속에서 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화와 그 교회와 하느님과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저도 실은 이 신화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땅 하면 대지의 여신에서 그 다음에 물의 여신으로 가면 그 어머니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의 요정을 실은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른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물의 요정이 대화를 했을 때 좀 부드러운 어감으로 저는 읽었어요. 물의 요정이 대사 부분에. 그런데 저도 조금 어이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물의 요정은 부드러운, 품어줄 수 있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이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렵구나 이 신화가.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탈출해서 화난 건가 아니면 뭔지 좀 궁금해서 좀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 물의 요정 캐릭터가 약간 아이들한테 친근감이 가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요정이니까. 근데 유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약간 엄마가 떠올랐거든요. 물의 요정인데 나쁜 엄마? 물의 요정인데 이거 나쁘게 표현한 물귀신이에요. 갑자기 소름. 물귀신.
좋은 의미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엄마를 떠올렸다고 하면 네. 그 계모 쪽에 가까운 엄마가 아닐까. 이번 주 책이 장화옥년전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토론, 오늘 저도 토론 굉장히 흥미로웠죠. 그래서 저도 물의 요정을 물귀신으로 바꿔봤어요. 그랬구나. 귀신.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또 즐겁게 웃었네요. 네. 이렇게 아. 안 웃고 싶었는데. 네. 저희 저번 주에 경기남부 지부,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회원 연수를 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동동시 내년 거의 책에 대한 토론도 했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일정이 꽉 찼는데 어떤 부분들이 혹시 그 참가하면서 기억에 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단연코 오브제 연극이었습니다. 네. 그죠. 처음이었죠. 네네네네. 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네. 실은 그림책을 한 권 딱 주면서 이거를 1시간 내에 우리가 오브제로 꾸민다는 거는 실은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그냥 창고며 마당이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네. 무대에서 사용할 그런 소품. 오브제 연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메모해 두세요. 다 잊어버려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조금 오브제 연극에 대해서 좀 그 자료를 좀 조사해서 네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은 꿈 꾸세요. 네, 다음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Someday we'll meet again. And away to his castle we'll go. To be happy forever, I know. Mush.